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9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많이 이제 서늘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그 낮에는, 한여름의 어떤 날씨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제 불볕더위긴 한데, 이제 거의 이제 더위가 가시고, 이제 가을이 온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가을이면 이제 많은 어떤 추수의 어떤 추수의 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봄에 올 한 해가 시작이 되면서 계획을 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을에 이제 추수하는 어떤 그런 시점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잘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재테크하는 관점에서도 이제 봄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재산 증식에 한번 이제 나서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을이 다가서면서 이제 다른 어떤 투자처를 한번 찾아볼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요 좀 많이 이제 어둠이 이렇게 많이 깔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저희 이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치적인 문제가 어떤 저희 경제적인 문제까지 문제를 발생을 시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어떤 전쟁 시나리오를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거기에 맞서서 또 맞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장이 되면서 세상이 이제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수록 많은 사람들이 좀 안정적이길 원한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어떤 재테크 수단으로서도 많은 분들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정적인 상품을 찾게 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뭐 금이라든지 또는 어떤 토지라든지 이런 쪽에 선호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데이터를 보니까 금값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상당히 이제 금값이 올라갔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그 가격만큼이나 지금 돌파할 정도로 지금 기세가 등등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파리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오갈 데 없는 그 부동산 관련 자금들이 지금 땅 쪽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땅 쪽 중에서 개발지들, 그러니까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 그리고 주변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 주변으로 땅값이 몰리고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새만금을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4일 날 9월 4일이죠. 어제 날짜인데요. 어제는 이제 반기문 전 총장, 유엔 총장이 새만금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잼버리 대회권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공헌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라북도 도민 어떤 이제 명예 도민으로서 영광을 또 받게 되었고요. 또 반기문 총장이 어떤 새만금 잼버리 어떤 개최에 대한 어떤 희망을 또 안겨다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국무총리라든지 기타 지금 현재 새만금 개발청장 또는 국토부 장관까지 이르러서 전라북도 관련 인사들이 등용이 되면서 새만금 개발 탄력을 더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힘을 얻어서 부안 쪽 지역 같은 경우는 잼버리 유치권으로 인해서 땅값들이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므로 해서 거기하고 관련된 지역들이 가장 또 이제 풍선 효과로 인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정읍시 신태인읍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가 신태인읍 쪽에 관련된 지역을 계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신태인이 어디야? 처음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저도 처음 그랬었습니다. 이제 하지만 땅을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땅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돈이 될 수 있는 지역을 많은 분들한테 제가 권해드리는 입장에서 봤을 때 새로운 어떤 이런 어떤 신태인읍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투자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테인읍이라고 하는 지역을 제가 권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새만금이라고 하는 가장 큰 틀을 가지고 있는 배후 지역으로서 상당히 우리 국내에서 주거 지역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가 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4층에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그 남한 전체 주거지역 분포도를 봤을 때, 그리고 주거지역 일종 주거지역 기준으로 해서 가격 시세를 보았을 때 50만원 미만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일반 주거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거의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정읍시 신테인읍은 물론 가격적인 부분도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보면은 이 신테인읍 주변으로는 계속해서 개발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고향이기도 하면서 더불어서 지금 새만금 개발 가시권에 들어간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 원전을 폐기하고 어떤 그 대체 에너지,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광 에너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로서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 그 산업이 태양광 산업입니다. 근데 이 태양광 산업이 지금 가장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정읍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태양광 산업, 그러니까 태양광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읍 쪽에 관련된 지역을 두루두루 땅을 매입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태양광 산업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 지역에 맞는 땅이 이제 농지 중에서 자연녹지라든지 계획관리 지역을 둘 수가 있는데, 이런 지역의 땅값들이 현재 지금 폭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땅값을 땅을 이제 사재기가 들어가면서 어느 지역은 그 최근에 들어서 땅값이 2배 이상 올라간 지역도 있을 정도로 이제 급상승하는 그런 어떤 사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신테인읍에 있는 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당연히 거기에 비례해서 땅값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신테인읍 같은 경우는 그 새만금 관련해서 동서 3축하고 관련된 지역이고, 그리고 동서 3축 중에서 도시지역 면적 분포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테인읍 내 가장 중앙부에서는 지금 현재 호남선 철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선 역세권이라고 하는 신테인 역이 들어가 있는데, 향후 이 신테인 역에 대한 어떤 개발 이 부분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더블 역세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에 대한 어떤 기대감뿐만 아니라 지금 동서 3축으로서 새만금의 어떤 접근성까지 갖추어진 교통의 핵심 축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지역으로 신테인읍을 꼽을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호남선 고속도로인 태인 IC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위치에 잡혀져 있는 신테인읍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테인읍이라고 하는 이 지역적인 특성의 교통망을 보게 되면 호남고속도로 태인 IC와 접근해 있을 뿐만 아니라 왼쪽에는 이제 서양고속도로 부안 IC하고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호남선 철도가 현재 역세권이 들어가 있는 신테인 역사 주변으로 해서 더블 역세권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보여진다. 이 더블 역세권에 대한 기대감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새만금 신항만까지 그 철도가 연장으로서 그 연장이 돼서 신테인 현재 지금 정읍 KTX에서 시작을 해서 신테인 역을 경유해서 현재 관광 레저 용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역세권 개발까지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새만금 현재 개발 축이라고 하는 동서 3축하고도 상당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어떤 크로스가 되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개발 잠재가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땅 가격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태양광 산업까지 얘기가 들기 시작하면서 신태인읍 지역에 있는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토지 땅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포착을 했고요. 이제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땅을 제가 공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한번 신태인읍 쪽을 한번 투자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저평가된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계속 신태인읍 관련된 지역으로 지금 구성리 일대라든지 신태인이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분양할 지역이 바로 우령리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우령리 일대 지역은 점점 신태인 역사로부터 점점 확장을 해서 신시가지가 뻗어나가는 지역으로서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가 뛰어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미리 가서 투자를 해놓는다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어린애 땅인데, 이 어린애 땅이 향후에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많은 집가 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재테크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물건을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이 물건은 어느 지역이냐면 바로 우령리라고 할 수 있겠고, 향후 역세권 기대감으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땅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 신태인읍이라고 하는 지역은 새만금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새만금하고 관련된 지역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동서 3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 3축에 대한 어떤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지역이 신태인읍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신태인읍은 바로 서해안고속도로 부안 IC 인방에 있는 도시지역으로서 신태인의 그 정읍의 끝단 쪽이라고, 북서쪽의 방향에 해당이 되는 이제 끝단 쪽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동서 3축 개발권으로 인해서 이 부안 군청이 자리 잡혀져 있는 지역과 창북리 일대, 그리고 창북리 일대와 그 다음에 이제 봉황리 일대, 그 다음에 이제 부안 군청입니다. 그래서 분창 인내 요런 부분들이 현재 신시가지로 이제는 새만금 배후 지역으로 개발되는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가장 인접해져 있는 의복리라든지 또는 개화리 일대, 이런 지역은 직접적인 수혜가 볼 수 있는 지역으로서 현재는 가격 급등 지역으로서 땅을 찾아보기가 힘든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지역들은 현재 지금 이제 부안의 어떤 개발 바람이 불면서 땅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쯤은 땅을 구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좀 좋지 않은 땅을 좀 비싸게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땅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를 해서 얼마나 먹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안 쪽 방향에서 100만원에서 200만원 먹는 거나, 이쪽에 신태인 쪽에 투자를 해서 3, 40만원대 투자해서 70, 80만원대 먹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봅니다, 분들이. 그렇게 봤을 때는 저평가가 된 신태인읍 쪽으로 공략을 함으로 해서 투자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신태인읍도 마찬가지로 이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구축을 하게 됐고, 기업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인구가 유입이 될 것이고, 인구가 유입이 되면 당연히 주거지 개발됨으로 해서 주거지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지적 현황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 동서 3축에 대한 이 영향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동서 3축에 대한 이 영향권으로 인해서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안 군청 주변으로 해서 이 부안에 어떤 신시가지가 조성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정읍에서는 바로 이 신태인읍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부안 군청 주변 일대의 도시 지역만큼이나 많은 지역이 지금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이 동서 3축으로 인해서 부안 군청 주변으로 해서 새만금 관련 신시가지가 조성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정읍 쪽에서는 신태인읍이 바로 새만금 관련해서 신시가지가 조성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쪽 부안 쪽보다는 훨씬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저렴한 지역으로 많은 땅을 구매를 해서 공장을 신설한다거나 기업들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지역이고,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태양광 산업이 지금 발달함으로 해서 신태인읍 주변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안 쪽으로 들어가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있고요. 또 신태인읍 쪽은 아직은 저렴하기 때문에 저평가된 지역에 들어가서 태양광 산업이라는 기업 활동하기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좀 확장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이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서해안고속도로 부안 IC하고도 인접해 있는 지역이고,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바로 이쪽 방향으로 해서 지금 이제 호남고속도로 이제 태인 IC가 있습니다. 이제 태인 IC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는 KTX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하단에 보면은 정읍 KTX가 있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익산 KTX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에서는 이 정읍 KTX로부터 호남선이 연결이 되는 신태인 역사까지, 그리고 이 역에서 향후에 새만금 관광 레저용지까지 뻗어나가는 기차 또는 전철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된 호남선 철도하고 연계해서 요 신태인 읍 주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더블 역세권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들은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충분하게 그런 고려 대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지역은 더블 역세권에 대한 기대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동서 삼축에 대한 어떤 접근성,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고속도로 IC가 있음으로 해서 교통의 핵심 축으로 들어가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도 교통망이 좋다라고 여러분들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1차적으로 개발을 하고 점점점 확장을 해서 도시 지역이 향후에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신태인 역사는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쪽으로 해서 점점점 여기 우령리, 요거는 좀 잘못된 구성리 일대인데 잘못 표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구성리와 그리고 그 다음에 신태인이 연정리입니다. 연정리, 그 다음에 이제 우령리로 해서 이렇게 뻗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중공업 지역과 공업 지역이 찍힘으로 해서 점점점 도시적 내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배경까지도 깔려 있다. 뿐만 아니라 요런 살색 부분들이 계획관리 지역인데요. 이 계획관리 지역은 지방에서 가장 선호하는 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에는 향후 이제 아파트도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들이 들어가기 가장 적합한 지역이고, 그런 지역이 지금 이 도시 지역 주변으로 해서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태양광 산업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도 유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외곽 쪽으로는 이제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도시 지역 안쪽으로는 주거지역이라든지 상권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신태인 역사 주변으로 하고 요 이 근방 주변에 찍혀져 있는 이 주거지역들은 아무래도 이제 향후 만약에 더블 역세권이 된다라고 하면 더블 역세권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땅값이 많이 폭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역사가 새로 신설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현재 기존에 있는 역사 위치가 변경이 되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이 신태인 역사 주변에 요 하단 쪽에 보면은 이게 생산 녹지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근데 이 신태인 이 역사 밑으로 해서 이 하단에 신태인 이 생산 녹지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생산 녹지에 지금 역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분들이.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 역사 주변으로 해서 바로 오늘 제가 오픈할 지역은 이렇게 여기 우령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우령리는 아무래도 초역세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도 있다, 이 부분들은. 근데 현재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땅을 분석을 해보고 새로운 어떤 역사가 들어가는 지역을 이렇게 고려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역사의 어떤 위치가 약간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이 우령리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가장 초역세권에 접하게 되는 그런 땅이 향후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되면은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요 부분들은 이제 동서삼축이고요. 지금 이렇게 찍혀져 있는 중공업 지역이면 이제 공업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요 지역이 생산 녹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요게 이제 구역사가 될 수 있고, 바로 이 생산 녹지를 개발을 해서 신역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우령리는 바로 신역사 주변으로 가장 가까운 역세권 지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 지역은 우령리든 여기 연정리든 여기 구성리 신태인이든 어쨌든 간에 신태인 역사가 만약에 다시 개발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 인접 지역입니다. 사실 걸어서 도보로 다 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영향권에 다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령리, 연정리, 그 다음에 구성리일 때는 지금 이제 구시가지에서 신시가지로 뻗어나가는 지역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만큼 현재는 아직은 어린애 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답으로 이루어진 땅인데, 이런 전답으로 이루어진 땅들이 주택가로 형성이 되면서 땅값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앞으로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되면은요, 지금 이렇게 계획도로가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이런 계획도로들이 향후에 이제 도로가 신설이 됨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지역들은 이미 다 계획도로가 현재 도로가 뚫림으로 해서 개통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지역은 점점점 위쪽으로 뻗어 나가고, 또 이쪽으로 뻗어 나가고, 또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시가지로서 이제는 개발이 된다. 그리고 우령리 같은 경우도 신시가지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역세권 개발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가장 역세권 개발에 따른 수혜지로 뜰 수 있는 지역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픈할 지역은 제가 동그라미 미친 요 지역입니다. 그럼 요 지역에 대해서 가분할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지금 땅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에 접해져 있는 지금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길입니다. 아스콘은 아니고 이 시멘트 포장길 이면서 현재 지금 뭐 고추밭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분할도를 좀 보여드리면, 땅이 이제 두 필지가 됩니다. 두 필지가 돼서 이 노란색 부분은 현재 현황도로 시멘트 포장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현재 계획도로 이제 소로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번 필지 같은 경우와 2번 필지 그리고 3번 필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1번 필지 같은 경우는 현재 현황도로와 계획도로의 코너 자리에 잡혀져 있는 땅이고요. 그 다음에 요 2번 필지 같은 경우는 현재 요 계획도로에 접혀져 있는 땅이고, 그 다음 3번 필지는 향후에 도로의 보상용이긴 하지만 현재 이 현황도로에서 물려져 있는 땅으로서 감정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땅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필지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로 이 노란색 이 부분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시멘트 포장길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잡혀져 있는 요 부분은 계획도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갈색계통으로 되어 있는 황토색계통, 갈색계통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적상 도로, 지목상 도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1번 부분은 이 계획도로에 접혀져 있고, 그 다음에 2번 도로는 지적상 도로와 계획도로에 접혀져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요 47번, 요거 3번 같은 경우는 지적도로에 붙어 있는 현재 도로에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요 4번은 이제 알박이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계획도로와 현황도로와 지적도로 세 개의 도로가 물려져 있는 가장 알박이 땅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각 필지별로 어떤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은 1,000만원 미만도 가능하고요. 2,000만원대, 3,00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땅 하면 대부분 1억 이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억 이상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신태인읍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평가가 된 지역으로
사실은 주거지역으로서 가장 이제 70평, 50평, 78평, 100평 이런 것들은 가장 인기 평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평수를 선호하는 평수를 이제 소액으로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 땅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신테인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진주 그리고 정말로 괜찮은 땅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땅을 바라보는 안목과 그리고 미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신테인업에 대한 어떤 비전 그리고 신테인에 대한 미래 가치를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십시오. 정말 관심이 있고 재테크에 어떤 정말 눈을 뜨시고 그리고 재테크에서 성공하고 싶은 분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 회사에 문을 두드리시고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와 인연이 되셔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많은 상담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토지를 바라보는 안목도 상당히 넓혀질 뿐만 아니라 향후에 토지를 투자함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돈이 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